안녕하십니까. 이수장증권TV의 이준구입니다.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가요, 상승 마감에 최근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금일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SK바이오팜의 낙폭 심화에 따른 하락 이유와 향후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모비스 등 3월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과 배당 기준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SK바이오팜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회사 자체 문제에 대해 현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지금 보이는 것은요, 이 업종별 수남의 양상과 그리고 이 수급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0.5% 정도 하락에 그쳤지만은 바이오가 포함된 제약 업종은요 2.5% 낙폭이 컸죠. 특히 이 바이오의 대장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 약세를 보였고요. 중소형주 리가캠 바이오가 6%, 알테오젠이 5.6%, 유한양행이 4.7% 하락했고, ST팜도 4.5%, 한올바이오파마도 4.4% 등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수남의 양상을 보이면서 하락한 영향에 SK바이오팜이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집중됐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1941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591억 매수, 기관이 279억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포함된 제약 업종에서는 개인들이 671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501억 매도, 기관이 248억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이 SK바이오팜에는 외국인들이 129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도 94억. 아까 외국인들이 전체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도한 게 바이오 업종에 매도한 게 501억이라고 그랬죠. 또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수고, 그죠? 590억 매수인데, 이렇게 SK바이오팜에 외국인들이 129억, 기관이 94억, 쌍끌이 매도가 집중되고 개인만이 이 SK바이오팜을 217억 사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크게 나온 배경을 보면은 아까 회사 자체에서 새롭게 불거진 내용은 지금 현재로는 알려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SK바이오팜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 트럼프발 관세, 바이오의 25% 이상 부과 우려 때문이죠. 특히 SK바이오팜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당연히 피해가 우려된다. 그 영향으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하락, 그죠?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부분 심리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이 수면장애 치료제, 그러니까 SK개발이 개발한 수노시의 상업화를 맡고 있는 파트너사 엑섬이 이번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 경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파트너사인 엑섬한테 로열티 매출의 7% 정도를 받는 걸 추정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로열티도 늘어난다는
기사가 크게 나와서 주가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라갈 자리에서 상승이 탄력이 약화되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자면 아직은 이 SK바이오팜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주가를 띄울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그렇죠? 심리면에 봤을 때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SK바이오팜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지난 2월 달에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가 바로 실적이죠. 4분기 영업이익 발표 날 이 시장 추정치보다 더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어요. 한 해 전체로도 흑자 전환이죠. 근데 이 실적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SK바이오팜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에서 내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영양인데 지금 적응증이 부분 발작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인용 부분 발작에서 성인용 전신 발작 또 소아용 부분 발작까지 적응증이 확대된다 그랬죠. 또 지금 미국, 유럽 등인데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판매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 실적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크게 우려했던 관세 부과 우려도요. 이미 지난해 말에 미국 내 위탁 생산 시설을 확보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바이오에 트럼프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부분 볼까요? 이것이 지난번 방송에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SK바이오팜의 월봉 차트와 실적 부분입니다. 작년에 963억 3년 만에 흑자 전환이죠. 올해 1600억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는 3100억대를 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10만원 기준으로 적자가 나왔을 때 10만원 미만에 머물렀지만은 흑자가 전환될 때는 10만원 위에 있었다. 그죠? 955억 날 때 요 윗부분이죠. 여기가 2021년입니다. 그죠? 작년에 흑자 나면서 11만원, 10만원대 요 올라오고 지금은 1600억이면은 돌고 그리고 아까 일봉상으로 주가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지만은 월봉상으로 보니까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 10만원에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일부분이다. 그러한 부분 봤을 때 이 10만원을 전후로 해서 본격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수급적인 사항은 아까 최근에 하락하면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급증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개인들이 한 9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27만 주 매수, 기관이 19만 주 매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훼손되거나 그렇죠?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은 중립 정도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나. 물론 우리가 지난 13만원 저항을 받아서 조정을 받을 때 이번 지지대는 11만 8천원 정도가 1차 지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깨고 내려왔죠. 그리고 2차 지지대를 11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7.2% 하락하면서 그것마저 하회했죠. 1차, 2차 지지대는 하락했는데 지난 목요일날
이 수면장애 치료제 임상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크게 뜨게 될 자리에 저항을 맞았던 것이 11만 8천 원이죠. 그러면 지지대를 깨고 내려오면 그것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번에 11만 원, 이 11만 8천 원이 좀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최근에 한 두 번 나눠서 좀 매수를 해서 좀 비중이 되시는 분들은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그냥 보유 관망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이제 처음으로 SK바이오팜 11만 원이 깨져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강한 지지대 아까 말씀드린 11만 원 뭐 초반대라든지 분할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게 된다.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으로 보면은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보유 내지 비중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상반기 유망 종목 교재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 안에 핵심 유망주 5종목,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 5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5종목 소개를 해드렸죠. 하이브, 네이버, 삼성중공업, 현대모비스, SK바이오팜. 근데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목표가 1차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줄여서 한국전력으로 교체 매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군들의 배당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하이브는 배당 기준일이 작년 말일이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말일로 배당 기준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면은 얘네들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배당이 없죠. 한국전력 요번에 배당 기준을 했는데 그것도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3월 14일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3월 12일까지 보유를 하신 분들은 요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 금액이 5,000원입니다. 지금 25만원 전후에서 주가가 움직이죠. 지금 25만 몇천 원일 거예요. 그러면 한 2% 정도 배당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요번에 보면은 이 현대모비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상당히 좀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요. 요번에 보통주 120만 주 2,910억치를 매수해서 지금 자사주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죠. 그거를 5월 13일까지 매입한 이후에 6월 2일날 전량 소각하고 총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뭐 자사주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0%까지 이상까지 달성하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단 얘도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는 SK바이오팜처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는 나온다. 그래서 자동차도 아마 상호주의 관세가 4월 2일 날 발표 예정인데, 상호 관세가 발표돼서 자동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우리나라께 발표가 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배당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12월 말일로 거의 배당이 다 했습니다. 기준일이. 근데 그것이 지금 2월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 2월 28일, 그러니까 2월 26일까지는 갖고 있던 분들은 배당을 받는 거고, 3월달 배당하는 기업도 꽤 있어요. 요거 보면은
3월 배당 수익률 상위 톱 20 시총 1조 원 기준. DB손해보험이 한 7.4%, 기아가 7%라네요. 그죠? 이건 매력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조 미만 배당 수익률 상위 톱 20.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 보시는데,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주가가 지금 보면 레드캠 투어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이 3월 12일이고, 배당 기준일이 3월 10일이고 배당 수익률이 14%래요. 근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크게 좀 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달라라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모비스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3월 14일 3월 14일이 아니죠. 3월 24일. 이거 잘못 적었네요. 현대모비스 3월 24일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게 10일이 아니라 22일 날 보유하시면, 이거 좀 잘못 오탑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3월 24일이죠. 그렇죠? 그거 잘못 적었으니까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좀 중장기로 조금 끌고 갈 이 5종목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SK바이오팜 지난 금요일날 좀 낙폭이 커서 우려감이 크실 텐데요.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은 주가는 결국은 실적에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월봉상에서 봤듯이 그죠? 큰 변화보다는 이 10만원 전후상에서 강한 지지대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움직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좀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